요즘 하루를 마치고 나면 예전보다 더 쉽게 지친다고 느끼시는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남는 날들 말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쉬어도 금방 회복되던 몸이었는데 요즘은 하루를 보내고 나면 괜히 에너지가 빨리 소진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 먹고 있는 걸까? 예전처럼 먹어도 괜찮은 걸까? 식사는 늘 하던 일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식사가 주는 영향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당장 식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결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음식 하나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너무 익숙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익숙함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두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식탁에 이미 익숙한 음식일 것입니다. 찌개에도 들어가고 반찬으로도 자주 올라오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식재료이지요. 마트에 가면 여러 종류의 두부가 진열되어 있고 가격도 비교적 부담이 적어 장바구니에 쉽게 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부를 먹으면서도 이 두부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내 식탁에 올라왔는지를 깊게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주 작은 콩 한 알이 물에 불려지고 갈아지고 끓여지고 응고되는 과정을 거쳐 하얗고 부드러운 두부가 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면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시간과 손길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콩을 고르고 씻고 불리는 시간, 콩을 갈아 콩물을 만들고 끓이는 시간, 적당한 온도와 농도를 맞추어 굳히는 과정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두부 한 점을 집어먹는 순간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 한 조각 안에는 꽤 긴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콩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콩은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과 아주 가까운 식재료였습니다. 된장, 간장, 청국장, 두부, 콩나물까지 콩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 밥상을 지켜왔습니다. 집집마다 장독대가 있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메주를 띄우고 장을 담그던 풍경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릴 적 마당에서 콩을 말리던 기억, 어머니가 메주를 쑤시던 기억, 겨울을 앞두고 콩자루를 정리하던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콩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살림이었고 계절의 흐름이었으며 생활의 기본이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물과 햇빛을 만나 싹을 틔우고 다시 수많은 콩을 맺는 모습은 자연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콩은 겉보기에는 작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능성과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생명이 다시 수십 배, 수백 배로 늘어나는 과정은 자연이 가진 순환의 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삶도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를 줄이고 크기보다는 밀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이 움직이고 많이 소비하는 시기에서 벗어나 작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콩이라는 식재료는 이런 삶의 흐름과도 닮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콩은 오래도록 우리의 식탁에서 자리를 지켜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두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두부는 딱딱한 콩이 부드러운 형태로 변한 결과물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해야 했고 버텨야 했고 빠르게 움직여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드러워도 괜찮은 시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부는 그런 변화를 상징하는 음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담백해지기도 하고 고소해지기도 하며 국물과 어우러져 또 다른 맛을 내기도 합니다. 같은 두부라도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식사의 분위기와 느낌은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국물 속에서 부드럽게 풀어진 두부가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살짝 구운 두부의 고소한 향이 입맛을 돋우기도 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루의 분위기와 감정까지 함께 만들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제 콩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부를 만들고 나면 콩비지가 남습니다. 예전에는 이 콩비지를 버리지 않고 찌개를 끓이거나 밥에 섞어 먹거나 집집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콩비지는 겉보기에는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결코 쓸모없는 부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있는 것을 끝까지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콩비지는 그런 시절의 기억을 담고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아끼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콩비지를 떠올리면 예전 부엌의 풍경이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큰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던 콩비지찌개의 냄새,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과 함께 나누던 식사 시간, 그 속에서 오가던 소소한 대화와 웃음소리. 음식은 단순한 재료를 넘어 그 시절의 공기와 감정을 함께 담아내는 기억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빠르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마트에는 이미 손질된 식재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음식이 가진 과정과 의미를 천천히 음미할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두부 한 모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 먹는 일상 속에서 그 안에 담긴 콩의 이야기, 사람의 손길, 시간의 흐름은 쉽게 잊혀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음식 하나를 놓고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내 식탁에 올라왔는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식사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두부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두부는 특별한 조리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기보다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식사 시간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담백한 방식으로 조리해 보기도 하고, 식감을 살리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어 보기도 하고, 채소와 함께 곁들여 식탁의 분위기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음식이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가볍고 산뜻한 식사가 마음을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떤 방식의 식사를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천천히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컨디션이 다르고 계절과 활동량에 따라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사는 늘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조절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던 방식이 내일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반대로 어제는 별로였던 방식이 오늘은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콩 한 알이 두부가 되기까지의 과정처럼 우리의 하루도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차분히 이어져 갑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두부를 식탁에 올리실 때 이 두부가 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식사 시간을 조금 더 느긋하게 만들고 하루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지금은 속도를 줄이며
삶을 정리해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조금 더 깊이 느끼는 시기로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음식은 여전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가장 가까운 일상의 동반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시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생활 속 이야기들을 같은 속도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비슷한 주제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옆자리를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셔도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MIHONOR의 하루가 조금은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